보험계약법 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험계약법 개요부터 쭉 나오는데 요거 첫 강의니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걸 먼저 공부하고 이제 선택과 집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계약법이 어려워요. 왜? 근데 분류가 틀려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고, 공부는 했어요. 1년, 2년, 3년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만 가면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왜 계약법이 어렵냐 하시면 용어죠, 용어. 일단 요 생소한 거죠. 공보험, 사보험 나오고 법률 용어 나오고 처음 들어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도 모르는데 갑자기 업법이 나오고 고지 의무 나오고 통지 의무 나오고, 와,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는 용어 정리하면서 기본 강의 하면서 시험에 나올 것까지 해서 같이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나 1년 공부했는데 2년 공부하고 시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봤는데 그때마다 떨어져요. 그런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왜 어렵냐 하면은 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이냐면 시험장 가잖아요. 40분 동안 계약법을 푸는데 어려워요. 한 20분 풀었는데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장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용어 정리도, 그분들을 용어 정리 필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냐, 시험장 가서 어떻게 단축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드릴 거예요. 왜냐, 판례라는 놈이 나와야 이거 말고, 요거는 그냥 기본 강의잖아요. 요게 판례라는 사람이 있고 민법이 또 나오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강의 중에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판례는 좀 긴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장 가면 판례가 이만큼 한 바닥이면 한 반 정도가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그걸 다 읽고 있어. 40문제를 40분 동안 푸는데 한 문제에 1분을 써야 되잖아요. 50초를 써야 돼요. 왜냐? 체킹이죠. 마킹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 막 읽는 데만 2분, 3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20문제도 안 풀었는데 갑자기 정리하세요. 시험지 뭐 주민번호 잘 썼나 보세요.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제가 판례도 어떻게 분석하고 푸는 방법, 시간을 어떻게 줄이는, 그것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묻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게 책 몇 번 봐야 돼요? 교재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번이요. 그러면 다 놀래. 에? 2번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10번을 읽어요? 제 교재가 되게 얇아요. 압축해가지고 딴 데는 한 500페이지, 다른 학원 같은 데는 500페이지가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판례, 뭐 문제풀이, 기출문제 하면은 막 700, 800페이지, 뭐 1000페이지 되는 학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100페이지, 정확히 한 120 정도 되는데 뭐 차례 빼고 이거 다 빼면은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요 정도. 근데 그것도 2번, 3번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왜?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10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 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기본 강의 할 거예요. OX 문제 할 거예요. 예상 문제 할 거예요. 기출 문제 할 거예요. 자, 기본 강의 때 저랑 같이 책 한 번 보는 거죠. 이게 책이니까, 교재니까. 보고 집에 가서 복습 한 번 하죠. 그럼 2번 봤네요. OX 문제도 똑같이, OX 문제가 왜 필요한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거 똑같이 OX도 강의를 쭉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교재 보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4번이네요. 예상 문제 풀면서 집에 가서 강의 보고 교재 보고 그러면 6개.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랑 강의를 들었다. 기본 강의부터 쭉 해서 기출까지 들었다. 그러면 8번을 본 거예요. 맞죠? 8번. 그럼 나머지 2번은 그때부터는 처음에 제 강의를 안 듣고 교재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독학하시는 분은 한 번 볼 때도 힘들어요. 이게 안 넘어가. 저랑 같이 하면 일단 8번은 봤기 때문에 편해요. 편하고 한 번, 2번, 9번, 5분, 10분뿐이 안 걸려요, 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2번, 3번 정독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문제가 어디쯤 있다 그것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시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남들 독학하시는 분은 그냥 같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맨 땅에 달리기를 하는 거고, 그분은 뻘 있죠, 뻘밭에서 달리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링을 하겠죠. 100m는 가겠죠. 그분은 힘들게, 우리는 편하게.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OX 문제. OX 문제를 왜 만들었냐면, 질문 중에 두 번째는 많은 거. 첫 번째는 메테드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문제가 안 풀려요? 기본 강의를 다 들었고 교재도 다 봤는데 왜 기출문제 안 풀려요? 예상문제 왜 안 풀려요? 그리고 답을 보면 아 이거였구나.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 기본 강의는 추상적인 걸 배운 거예요. 예를 들어 과일 해놓고 과일은 달고 맛있고 어디 잘한다 이런 것만 배운 거고, 시험 문제는 사과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많이 들어도 잘 안 풀려. 풀리긴 풀리죠. 반 정도? 그리고 아 이거 같나? 이렇게 찍는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장 가서 찍어서 맞히면 좋은 거지만 지금은 찍은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인 걸 구체화할 수 있는 매개체? 변환? 그런 거 필요해. 그래서 그게 뭐냐면 OX 문제. 그걸 가져왔어요. OX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OX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그거 강의하면서 교재 같이 대입을 해서 아, 이 내용이 이렇게 변했구나.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구나. 그렇게 공부를 한번 딱 하면 기출문제 풀려 안 풀려? 풀린단 말이에요. 얼마큼? 근데 다 풀지 못해, 기출문제. 왜냐? 기출문제 중에 진짜 어려운 거 있고 풀지 말아야 되는 거 있어요.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실적으로. 안 풀어도 돼요. 그냥 80점, 90점 그 사이만 맞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60점은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40점 틀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하면 기출문제 80%, 90%, 운 좋으면 100%, 찍으면 100%다 맞을 수 있고 그냥 90% 정도 풀리니까 나머지 10%, 20% 그거 공부하는 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래. 민법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추심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증부음 너무 어려워. 그런 것들은 그냥 스킵하고 나오면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60점만 맞고 가면 된다. 되셨죠? 그 나머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계약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강인데 계약법은 어떻게 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용어도 어렵지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올리면 제가 조금만 올려볼게요. 공범, 사범 이렇게 나오죠. 용어부터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법이 계속 연결이 돼요. 이렇게. 우리는 계약법만 배워야 되잖아. 그럼 또 계약법이 뭐예요? 그거에 대해 또 설명하면 또 길고. 계약법에 민사도 있고, 민법도 있고, 규제법도 있고, 저 업법도 있고. 요새는 그 금융법인가, 금융소비 보호법인가 그것도 있어요. 금소법. 그래서 많은 법들이 얘하고 연결이 돼서 걔를 일일이 공부를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면 하면 안 돼, 우리는. 1차인데 뭐로 그렇게 공부해요? 얘랑 연결된 그 부분만 딱 가져와서 앞뒤만. 그러니까 요 내용만 해서 요게 모르면 앞뒤, 전후. 이해가 되게끔 그거만 가져와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냥 뭐 어려우면 그냥 제가 시키는 거 요거 공부하세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자, 1강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1강 처음에 뭐가 나오죠? 공법, 사법, 그리고 갑자기 요게 나와요. 상호법 나오고 그리고 성립 막 이런 게 쭉 나와요,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 이제 일단 상법, 보험사편, 뭐 보험계약법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뭔가 먼저 보시고 걔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 전문용어로 왁구라고 하죠. 그걸 짜 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해요. 지금은 한 10분 정도는 듣기만 하세요. 아, 내가 공부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보험계약법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엔 안 나와요. 한 번 나왔었어요. 한 20년 전에 한 번 나왔었는데 거의 지금은 안 나와요. 옛날 문제라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보험계약법이 뭐예요? 보험계약법. 보험을 계약하라. 오케이, 맞아요. 근데 얘는 어디서 왔냐면 우리 이제 법이 많아요. 뭐 헌법, 민법, 행정법 쭉 있죠. 그 중에 상법이라는 놈이 있어요. 상법인데 상법이 6개가 있대요. 1편, 2편, 3편, 6편. 총칙, 그죠? 상해인, 뭐 회사법.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번째 상법의 네 번째에 보험의 계약, 보험 계약의 내용만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법의 제4편만 빼서 이름을 지자. 그게
보험계약법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래 전문 용어는 상법 제4편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그냥 보험계약법이라 하는 거예요. 되셨죠? 보험계약법. 되셨죠? 근데 예를 보면은 자, 공법과 상법이 있는데 사법이 있는데 얘는 실적으로 얘랑 밑에까지 손사이론 배울 거잖아요. 우리가 업법 배울 거잖아요. 걔하고 많이. 계약법이 중요한 거 모든 2차 의학 빼고 계약법이 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1차도 마찬가지죠. 1차도 계약법 있고 손사이론 반 있잖아요. 손사이론이 반은 경영학, 반은 예. 그래서 얘만 확실히 하면 거의 이제 50% 이상을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법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보시면 첫 번째 구분을 했어요. 보험법을 구분했는데 공법, 공보험과 사보험이 있다. 일단 공보험 하면 딱 뭔 생각나요? 딱 공보험? 국가에서 하는 거, 공공, 사회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그 고용보험, 근제보험 막 그런 거 보였잖아요. 그 우리 산재보험 많이 들어봤죠. 고용보험, 실업급여 타고 막 이런 데 막 들어봤죠. 건강보험 들어봤죠. 옛날 의료보험이라 했는데 그런 거.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죠. 그걸 공보험이라는 거고 사보험은 좀 사사롭네. 사사로워. 뭐가 너랑 나랑 개인 간의 내용을 주로 담당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실적으로 금전이에요. 금전. 사보험은 뭘 주고 팔고 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해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실제로 지금 1차 이제 계약법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중요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선원보험, 군인보험, 건강보험, 수출보험 안 중요한데 업법 가면 매일 나와요. 매일. 업법하고 손사이로 얘가 계속 나와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고용보험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무사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시험 문제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와요. 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그렇다 뭐 깊이 안 나오고 고용보험은 어떻게든 산재보험 가입하는 사람 누구냐? 업주가 아니야? 계약자가 아니야? 근로자가 아니야? 그런 문제 이제 큰 것들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그냥 공법과 사법은 이렇게 구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호보험 있습니다. 상호보험을 준용한대요. 준용. 따라한다.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상호보험이 아직도 몰라요. 업법에 나온 내용인데 상호보험이 뭔지 몰라도 준용한다는 거는 계약법에 있다 없다, 내용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얘도 우리의 계약에 준해서 처리를 해줘라. 누구? 상호보험하고 공제. 얘도 되셨죠? 그러면 상호보험이 뭐예요? 공제가 뭐예요? 그거 알아보면 되죠. 일단 상호보험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보험회사 하면 삼성, 현대, LG건강, KB, 동부도 없어지고 DB 막 이렇게 있잖아요. 교보 막 있는데 걔네들은 주식회사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주주들이 일로 와, 돈 모아서 보험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주식회사. 우리가 아는 거. 우리나라는 이것뿐이 없거든요. 상호회사는 뭐냐면 그냥 계약자가 우리끼리 만들자. 주주 말고 계약자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뭐 잘못하면 우리가 돈 걷어서 주자. 이걸 상호회사라는 거예요. 업법 가면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가 여기 많이 나와 이게. 그때 가서 자세한 거 하고 그렇게 된 보험회사예요. 얘는 뭐 일본이나 저쪽에 있대요. 저는 우리나라는 없고 아직 못 봤고 저는. 그래서 상호보험이 그런데 상호보험은 계약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보니까 상호보험에 혹시라도 거기서 뭐 잘못했다? 그러면 계약법에 준해서 계약법에 있는 보험회사 있잖아요. 주식회사 이 정도 처리하니까 너도 한 이 정도 해라. 준용한다. 공제도 마찬가지. 공제도 어떻게 하냐면 공제는 뭐냐면 얘네 계약자들이 우리는 나 여기 보험에 들래요. 나 이쪽에 들래. 나 이쪽에 들 거. 다 되잖아요. 내 마음이잖아. 그죠? 뭐 삼성, 현대 다 아무튼 내가 원하면 계약금이 아니죠. 보험료만 내면 아무 데나 다 들어가 돼. 공제는 그렇지가 않아. 거기에 조합이란 사람이 있는 조합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 예를 들어 택시 하는 사람, 영업용 택시, 개인 택시, 아니면 화물하는 사람, 아니면 버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만든 게 공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하고 택시에서 뭐 택시가 운행하다가 일반 사람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계약법에 준해서 해라. 그래서
상호회사 공제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공제는 뭐뭐 해가지고 처리 방법이 없다.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준용하라 그랬죠. 나 준용하기 싫은데 공제 쪽에서 나 싫은데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공고사항이야. 그냥 우리의 제일 높은 애가 누구냐면 금융위원회예요. 나중에 계속 업법 얘기하네. 거기서 모른다. 어디 관할이 어디냐 그러면 금융위원회 나오면 걔만 찍으면 돼요. 그럼 10개 중에 9개는 다 맞아. 우리 대장이 금융위원회거든요. 거기서 얘 공제한테 야 이거 준용하라 그랬잖아. 너 준용해. 근데 공제에서 싫은데요.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거 나중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 쪽 계약법에서. 그래서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 보험, 공제 그밖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상호보험, 공제, 비영리보험. 우리는 거의 영리,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험회사. 근데 자꾸 보험회사 했다가 보험자 했다가 뭐 똑같은 뜻이에요. 보험회사나 보험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 치사하게. 뭐냐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보험업법은 회사, 보험회사에 대해서 너 이러지 마. 이렇게 허가내서 설립하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렇게 하면 청산, 해산해. 이걸 만든 게 보험업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라는 말을 써요. 업법에서는. 근데 우리는 상인과 상인. 그러니까 얘를 의인하는 거. 보험회사 의인해서 너도 사람이야. 보험을 팔잖아. 저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험자라는 표현이에요. 보험자.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보험자는 똑같아. 보험자, 보험회사 똑같아. 되셨죠? 그래서 제가 계속 보험회사, 보험자 그러면 아 교수님이 말을 헷갈렸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자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업법 가서는 보험회사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럼 다음 중 당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옛날에. 엄청 옛날이에요. 그것들. 그러면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거든요. 근데 업법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계약자고. 여기서 나왔다. 그럼 보험자하고 누구야? 계약자. 이게 치사하게 나왔다니까. 보기가 아직도 생각나. 1번이 보험회사, 2번이 보험자, 3번 피보험자, 4번 수익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래요. 자, 상호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해가지고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이게 뭐고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이렇게 있구나. 상호회사 그냥 계약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계약법에서 뭐 문제가 없으니까 뭐 얘기한 게 없으니까 준용해서 한다. 공제도 공제도 끼리 만들었다.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 조합원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돈 걷어서 사고 나면 준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자, 계약법의 특징 나오는데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치가 않지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냥 윤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말고 성질 나와요. 뒤에. 그건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와요. 항상 나오는 문제고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일단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자예요. 회사 아니고 보험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자, 보험은 영리사업이지만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공익적 제한을 받는다. 왜?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상대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옆에 뭐 편의점 아니면 커피숍. 제가 뭐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한 커피숍이 문을 닫았어요. 나한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을 닫던 일도 뭔 상관이야. 하지만 보험회사, 삼성화재, 현대해사 걔가 문을 닫아. 나한테 손해가 있어. 내가 보험을 들었으면 있어요. 내가 제주도 살아도 손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보험, 그냥 영리보험 돈 벌려고 만들었지만 걔가 뭐 설립하고 만약 망했다. 이제 해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해산할 때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규율하고 뭐 너 설립할 때 뭐 이런 것 갖춰야 되고 돈도 이만큼 써야 되고 뭐 건적서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최대 주주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업자 내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세무서 가서 이거 주세요. 사업장 주세요. 그러면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오지 마이가.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 왜? 타수의 보험 가입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시험에 항상 나오고, 자, 상법 제4편 나왔네? 그게 뭐예요? 보험계약법이라고 그랬죠? 계약법. 이거는 강행 규정을 적용하는 거야. 아, 이게 뭐냐? 강행? 강행은 뭐야? 야, 해!
야 이거 해. 강행이죠. 안 하면 꽉. 어? 강행 규정이야 이게. 뭐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상법이라 할게요. 상법 제사편 보험계약법이라 할게요. 이거 계약법에서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고지 의무 이렇게 하고 설명 이렇게 하고 안 하면 뭐 상결제 취소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토대로 보험회사가 일로 가져와 해서 토대로 만든 게 약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들어봤죠? 보험서 사인하면 뭐 줘요? 딱딱한 종이하고 두꺼운 종이 줘요. 책 주죠, 책. 그게 이제 증권하고 약관이거든요. 그 약관을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기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법, 계약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걔를 토대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 얘보단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 선입견을 갖고 있어야 돼. 무조건 이제 계약법 공부할 때는 선입견이 뭐냐면 보험자는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나쁜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 뒤에 가서 왜 그러냐면 자, 책임을 언제 주냐? 보험자가 책임 언제 주냐? 돈 받았을 때. 돈만 하는 그러니까 욕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나쁜 애예요. 자, 보험자는 대학생 큰 애고 계약자는 조그만 애. 초등학생이에요. 둘이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서로 상거래 하래. 물건 팔래. 근데 물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보험이 어떻게 보여? 약관 주잖아요. 그건 증거고 증거. 그렇죠? 보험이 보여요? 안 보여. 그걸 파는 거잖아, 내가 지금 보험자가. 그렇죠? 그리고 팔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요? 그냥 먹을 거, 과자 팔면 당장 사면 먹으면 바로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보험 같은 경우 팔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렵나? 그죠? 나중에 미래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형의 상품, 이건 괜찮죠. 안 보이는 걸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안 보이는 걸 팔면서 내가 나쁜 놈인데 이걸 제대로 하겠어요? 중간에 누가 탁탁 감독을 안 하니까? 안 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얘한테 이런 거 하지 말고 애매하면 네가 잘못한 거야. 애매하면 네가. 그리고 계약법에 있는 걸 내가 옮길 때 얘보다 불이익하게 나쁘게 조건을 더 낮게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에요. 근데 말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보험 계약자 측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663조. 작성자 불이익 원칙. 막 이런 거 있어요. 할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우리의 대장은 누구다? 금융위원회. 허가받아야 돼. 허가가 뭐예요? 다 안 돼. 허가는 뭐냐면 다 안 돼.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다 안 돼.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마치고 이런 자격이 있으면 넌 돼. 이게 허가예요. 원래는 다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하면은 너 해. 그게 허가. 그래서 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보통보험약관이나 보험료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 규정했다. 이런 게 있구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되셨죠? 지금 한 장 공부하는데 오래 걸렸네. 천천히 할 거예요, 지금. 천천히 할 거예요. 왜냐? 지금 기본 강의는 천천히 하고 기초 용어부터 쭉 해가지고 나중에 좀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생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기초적인 얘기하면 다 듣다가 좀 어려운 얘기하면 그냥 스킵해요. 어차피 한 번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한번 다 공부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보면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 어렵지만. 계속 용어가 반복돼요. 뒤에도. 법률 용어가 별거 아니에요. 쓰는 것만 계속 써요. 해제, 무효, 취소. 지금 그래도 뒤에 가면 그거 바로 나와요. 되셨죠? 이제. 자, 기술성 나옵니다. 기술성은 뭐냐면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약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명보험이 있죠. 손해보험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 있죠. 사망보험이 있지. 적금보험, 연금보험이 있지. 변액보험이 있지. 그거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수의 법칙, 수리, 통계적 기법, 수지, 상득의 원칙. 그래서 고지 의무, 통지 의무, 보험의 기술의 특성적인 대표적인 제도이다 해가지고 요거 고지 의무, 통지 의무 뒤에서 할 거고 대수의 법칙, 수리, 통계적, 수지, 상등은 손사 이론에서 이제 주구장창 할 건데 간단하게 대수의 법칙은 뭐냐면 숫자가 많을수록 내가 판단을 예측한 거 있잖아요. 그거가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주사위 얘기를 항상 하는데 주사위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맞아요? 해봐요. 안 나와.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와. 2번 던지면 나와요? 안 나와. 근데 그거를 계속 던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양이 많아지잖아요. 숫자가 커지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가깝대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날 때.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 근데 그냥 학문적으로 그렇대요. 그게 대수의 법칙. 양이 많을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그게 내가 예측한 게 맞다. 예측한 게 실제값과 같다. 가까워진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수리 통계적 기법에서 수지상등 원칙이 나오는데 요거 수지상등. 얘 친구 또 있어. 그냥 듣기만 해요. 급부 반대 급부 해가지고 친구가 있어.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수지상등. 수지가 뭐야? 주고받은 거.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주고 그게 똑같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료 총액과 나간 금액 전체가 같다는 거고 얘가 잠깐 여긴 없지만 급부 반대의 급부는 내가 한 사람이 보험료를 낸 거하고 받는 게 똑같다. 그 얘기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의무는 간단하게 보험을 들 때 보험 한번 들어봤잖아. 근데 뭐 이렇게 청약서 갖다 뭐 사인하세요 막 그러죠. 담배 피세요? 뭐 사고 난 적 있어요? 뭐 이런 거 막 사인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이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려. 보험사 알리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하는 거고. 통지의무 똑같아. 고지의무는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 체결하기 전에 하는 거고 통지의무는 체결했을 땐 상관없어. 체결한 후에 하는 게 통지의무. 그죠? 이런 게 있다. 단체성 나옵니다. 단체 한 명이 아니고 많아야 된다. 여기 나오면 동지라면 다수의 가입자, 단체를 구성한다. 언더라이팅 나오고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자, 동질의 위험. 일단 위험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죄송한데 손사이론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손사이론은 이걸 계약법을 같이 공부하면 나중에 손사이론 할 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손사이론을 먼저 공부하시면 요거 할 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계약법은 큰 거, 거시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고 손사이론은 미시적으로 밑으로 간 거예요. 보험이 뭔가, 보험료가 뭐고, 요율이 뭐고, 보험료 왜 이만큼 내? 위험이 뭐고, 단체가 뭐고. 그게 손사이론인데 여기 앞에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자, 단체성에서 동질의 위험이 있대요. 다수의 가입자 위험 단체 구성해가지고 쭉 똑같은 얘기인데 자, 위험은 뭐냐면 나쁜 거. 나 걸어가는데 돌이 날라와요. 걸어가는데 차가 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위험하다. 얘기하죠. 위험해. 맞잖아요. 돌이 날라오는데 와 이러진 않잖아. 솔직히. 와 위험하다 이러잖아요. 위험. 뭔지 몰라도 안 좋은 거. 그렇죠? 위험이 있으면 뭐 안 좋은 거잖아요. 주식이 떨어져. 막 위험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뭔지 몰라도. 근데 그거는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치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가치가 감소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게 떨어지는 거야. 돈이, 재산이 떨어지든가, 몸이 아프든가, 환경이 떨어지든가, 그걸 위험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위험이 똑같아야 된대요. 똑같아야 된다. 나중에 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그룹 많아야 되겠죠? 대수의 법칙. 그죠?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똑같은 위험을 가진 애들이 많아야지 평균적으로 이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사고가 나겠다. 예측이 되는 거지. 100명이 있는데 여기 1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좋아? 대수의 법칙 큰 게 좋다면요. 여기 가면 이 집단은 1년에 어느 정도 사고가 났겠다. 예측이 되는데 100명 있는 애는 다 자동차에 가는 애들이고 그 위험이 있고 얘는 다 틀려. 1000명이면 다 틀려. 자동차, 암, 수술, 상해, 재해 막 이런 거 다른 것들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 가지각색이야. 그러면 얘가 편해요? 얘가 편하다는 거야. 왜? 동질의 위험이 가진 애들이 있어야지 걔네들이 평균적으로 요 정도 사고 나겠다 예측이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거 나오면 이제 언더라이팅 나옵니다. 언더 밑에 라이팅한테. 웬만하면 제가 영어를 안 쓰는데 밑에 썼대요. 뭘 써요? 사인했다는 소리예요. 우리 테레비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이제 매스컴 같은 데 보면 누가 이제 양복 입고 와서 회사 대표들이 와서 탁 사인하잖아요. 쫙 사인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옛날에는 지금은 컴퓨터로 하잖아요. PDF인가? 그거 이제 네모란 거. 그걸 사인하고 넘기세요. 그거 하잖아요. 보험 다 들어보셨죠? 다.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종이로 했단 말이에요. 종이로 해가지고 보험회사가 이 사람 오케이 보험 받아줄게 밑에 사인했어. 그래서 언더라이팅이에요. 즉 뭐냐면 언더라이팅은 뭐냐 그냥 사인해요? 아니죠. 읽어봐야 되잖아. 이 사람에서 계약자가 왔어. 이 사람 건강 괜찮고 사고가 없나? 담배 없나? 술 얼마? 다 보고 사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그냥 관리하는 거야. 조금 더 들어가면 언더라인이 좀 세게 10명이 왔는데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그러다 보면 한 명뿐이 체결을 못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편하게 해. 10명 왔는데 얘 괜찮아. 얘가 괜찮아. 10명 다 받아.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많이 들어올수록 보험료가 많이 받는 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럼 언더라이팅은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잖아. 근데 언더라이팅은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불량인 사람 받으면 받을 땐 좋아. 근데 보험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세게 했다,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거고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한 경우 해지권을 인정한다. 해지권 나와요. 해지권 간단하게 말하니까 뒤에 계속 할 거니까 우리 고지의무, 통지의무, 해제 계속 할 거예요.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얘기해라. 통지의무는 체결한 후에 얘기해라. 해지권 누가? 보험회사가. 너 계속 거짓말 시켰네? 체결하기 전에 거짓말 시켰는데 딱 걸렸네? 해지. 쭉 보험을 쭉 연결하는 계속하는 거잖아요. 계속 보험료잖아요. 계속성이라고 하거든. 보험을 한번 딱 찍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단답형도 있어요. 그냥 1년짜리도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근데 우리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 쭉 가는 거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가다가 뭐 너 잘못했네. 예를 들어서 나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가용만 해요. 근데 나중에 택시로 바꿨다. 좀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네. 막 그런 것들. 그러면 해지권을 인정하고 특정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얘만 일로 와. 특별 이득 같은 이익 같은 거거든요. 뭐 3만 원 이상 주지 말고 막 이런 거 보험료에 뭐 10분의 1이 얼마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특별하게 얘한테만 하지 말아라. 자, 보험 약관을 해석하면서 보험계약자 행동 평등 대응 원칙한다. 우리 약관을 누가 만들어요? 보험자가 만들어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뭉툭하게 크게.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같고 저렇게 보면 이거 같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니까 너 안 돼. 이렇게 보면 되네? 얘는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요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A하고 B 있어요. B. A하고 B하고 결혼을 해요. A하고 B하고 결혼해.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뭔 뜻이에요? A하고 B하고 결혼했다면요. 오케이. 끝이에요?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자, A하고 B하고 결혼했다. 근데 또 이렇게 있죠. A는 C하고 결혼하고 B는 D하고 결혼했다. 이래도 A하고 B는 결혼했다. 기혼자다. 말 되잖아요. 자, 또 A하고 B하고 결혼했네? 그러면 A하고 B 빼고 나머지는 결혼을 안 했네. 총각이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글씨 이것처럼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돼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하라는 거고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냐면 약관이란 건 뭐예요? 법이야. 계약법을 가져왔다 그래서 계약법. 근데 계약법도 큰 거야 그냥. 법률 다음에 큰 게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라는 작은 게 있고 그 밑에 더 작은 게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 중간 큰 거, 제일 큰 거. 얘는 그냥 추상적인 큰 거만 하는 거야. 야 하지 마. 얘는 야 이거 하지 마. 얘는 이거는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하지 마. 규칙 이런 것들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 해석할 때 어떻게 평등하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고 나올 건데 그렇게 할 거예요. 변경된 보험약관을 소급 적용한다. 소급 계속 나와요. 소급 뭐다? 뒤로 간다. 소급 뒤로 간다. 그렇게 보면 소급 현재부터 뭐 야 지금부터 너 뭐 해줄게. 너 지금부터 뭐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가는 거잖아. 소급이 나오면 소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로 가는 거야. 지금부터 뭐 하자. 그런데 지금 요 땅이 아니고 뒤에부터 요 땅. 그래 나중에 가서 소급 보험이라는 게 나와요. 변경된 보험약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뭐냐면 그 재산보험 어차피 2차 할 거잖아요. 그냥 1차에서도 가끔 나와요. 자, 지금은 1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갑산서
가남으로 하자. 가남 걸리면 1,000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어느 정도 지나서 1년 후에 가남 걸리면 500만 원 낮췄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전에 든 사람, 1,000만 원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면 그때 500으로 바꿔요? 여기서는 바꿔야 돼. 액면은. 근데 판례에서는 못 바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 바꾸려면 소급 정리하려면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우리 공부를 하는데 너무 꽉 막히면 안 돼요. 지금 하는 거.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아. A하고 B 하면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얘랑 결혼하고 얘 빼고 다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열려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은 지금. 그렇죠? 나중에 왜냐면 판례라는 놈이 있어요. 지금은 약관이랑 계약법은 야 이거 해 했는데 애매해. 야 이거 해라. 서로 싸움해. 그럼 어떻게 해요?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럼 판사가 똑똑똑 그게 판례예요. 판례. 근데 판례가 한 개겠어요? 많아요. 사강에 따라 많고 판사는 물어본 것만 얘기를 해요. 이거 맞아요? 그럼 요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또 따로 와. 따로 소송해라. 그래서 요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소급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하지 말래잖아. 또 판례가 그러니까. 판례가 엄청 많아요. 그중에 자동차 보험 판례가 제일 많아. 제일 많아요. 자동차가. 요즘은 저기 생명보험, 개인보험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판례를 다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좀 열어놓고 아 이때는 이랬고 아 이때는 이럴 수도 있구나. 되셨죠? 시험장 가서도 똑같아요. A, B, C, D 거의 두세 문제 그렇게 나와요. 자 A는 확실히 틀려. B는 확실히 틀려. 얘는 분명히 이랬다고 했는데 C도 D도 분명히 이랬다고 했는데 그럼 둘 다 찍어? 아니야.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 확실히 안 좋은 거, 확실한 답만 딱 체크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요. 가서 얘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이렇게 보면 틀리긴 하지만 맞는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할 시간에 다른 문제 풀어야 돼요. 시간이 없다. 그렇죠? 1분의 시간이 1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 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상대적 강행 법규서 나오는데 요거는 어려. 요거 어려워서 요거까지 하고 쉬죠. 그러면 요거까지 그냥 요거는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자 상대적 강행 법규래요. 좀 위로 보면 요거만 하고 쉬어요. 이제 4번까지 해서 상대적이래. 절대적, 상대적 뭐예요? 얘, 상대적, 얘.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야, 얘한테는 이렇게, 얘한테는 괜찮고. 그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하면 맨날 져. 근데 이 사람하고 하면 맨날 이겨. 이게 상대적이거든. 그 사람 능력과 상관없이. 그게 상대적인데 강행법규. 강행 뭐예요? 해. 강행. 그쵸? 무조건 해. 그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이라면, 요 때는 무조건 해야 되고, 요 때는 안 해도 되네? 그죠?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즉, 뭐예요? 보험회사, 너는 나쁜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해야 돼. 그거예요. 보험사는 무조건 하고, 계약자는 안 해도 돼. 강행이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해되시죠? 이 시험 문제에 지금 얘기하는 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렇게. 그죠? 즉 다시 정리하면 야 보험에서 무조건 넌 해야 돼. 계약자는 너 할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됐죠? 그래서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조문을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맨날 663조 그런 게 막 가끔 얘기를 651조 655조 항상 이제 계속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요거 외워요 외우지 말아요. 요거 660 조문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와도 요거까지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조선시대까지는 안 가고 한 40년 전에 30년 전에는 요게 안 나오고 요 조문만 나왔어요. 663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나와요. 뒤에 이렇게 조문 나오면 뒤에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문 외우지 마시고 근데 자주 보다 보면 외우기 싫어도 그냥 외워져요. 그렇다. 예. 하여간 663조 이렇게 보시면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 계피수라 부를 거예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계피수 이렇게 부를 거예요. 계피수.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두 줄이지만, 세 줄이지만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하나, 자, 이 규정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수익자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말래네. 서로 서로 저기 하라 그랬잖아. 당사자 간에 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서로 하는데 왜 안 돼? 보험자는 센 놈, 나쁜 놈, 돈만 많이.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손해만 보는 거야, 계약자가.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당사자 약정이 있어도 계피수가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 뭐를? 약관, 보험 약관이잖아. 우리 보험 약관 별거 아니에요. 채 그거 보고 하는 거잖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런 사고 나면 얼마 주고 이런 사례 하지 말고 이런 건 얘기하고 그런 책 모든 게 담겨 있는 책을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 때 그리고 만들어 놨어. 근데 보험자 와서 일로 와봐. 나 이거 바꿔. 그러면 보험료 10만 원 싸게 해줄 테니까 이거 바꿔. 뭘 바꿔요? 예를 들어 감기 걸리면 1,000만 원 줄게. 일로 와. 너 2,0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조금만 바꿔. 어떻게? 2,000만 원 감기 들면 2,000만 원 주고 맞아. 언제? 10년 후에. 10년 아니면 100년 후에 준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되시죠? 근데 그러나 재보험과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그러하지 않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당사자 간에 합의만 하고 야 바꾸자 협약만 해도 된다는 거잖아. 얘네는 뭔데?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일반 계약자는 표현을 쓸 거야. 일반 계약. 여러분 보통 사람 일반 계약자인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 이거를. 약관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계피수 말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돼. 국가가 가가지고 야 이러지 마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기업이야. 기업. 전문 보험계약자라고 하면 전문. 대표적인 게 얘네들 일단 대표적인 누구는 국가, 뭐 은행 같은 애들, 협회 큰 데 있잖아. 재보험 더 크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실제가 작지만 더 커요. 재보험이 뭐냐면 보험이야. 보험이 나중에 할게요. 그냥 보험을 더 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보험사라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제 보험 들어 우리가 삼성이 딴 데 보험을 든 건데 얘네들이 삼성을 가리켜. 법률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삼성이 크지 마. 그냥 가리키는 얼마나 똑똑하게 했어. 걔네들은 그냥 내용 있으면 이렇게 바꿀까요? 오케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하다는 거예요. 되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얘 언제예요? 계피수. 누구? 일반 계약자 하는 거고 누구?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유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성공제가 나와요. 어성공제. 공제 크네? 보험회사잖아요. 어성공제. 공제니까 어성공제. 그래서 넌 얘가 아니고 일반 보험계약자가 아니고 전문 보험계약자다. 근데 막상 어성공제를 가봤어. 근데 공제라고 뭐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요거 조그만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여직원 하나 놓고 공제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의는 재보험, 해상보험에서 기업보험이야. 전문 보험 계약자지만 실적으로 얘예요. 일반 계약자 똑같아. 판사한테 가가지고 똥똥똥 했더니 그래 너 어성공제 문의만 전문이지 일반 계약자네. 이쪽으로 가라. 이게 판례예요. 시험 문제 나왔고.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나와서 F분이 나와요. A, B, C, D, E, F까지 나왔는데 첫 번째 보험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계피수 이제 계피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계피수는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즉 일반 보험계약자라고 해서 계속 얘기해요. 일반 보험계약자 얘네들 계피수. 보험계약의 계약자 측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막는다. 그러면 유리하게 거꾸로 말하면 유리하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상대적이잖아. 상대적으로 너만 안 되는 거야. 얘는 된다. 계속 시험. 이게 기출이야.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럼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는 된다. 강행법규이므로 계약자가 합의로 상법 제4편 계약법에 이게 4편 불리하게 약정 내용은 무효다. 무효. 그렇죠? 안 돼. 무효고 계약 측에 유리하게 여기 나오네. 유리하게 변경하는 보험계약 등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가계보험에 국한다. 가계보험이 뭐냐면 일반 우리 거 그냥 일반 사람. 그래서 일반 보험계약자 국한되고 전문 얘네들 재보험, 해상보험
국가, 공제 얘네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적 자치. 자, 사적 자치. 뭐 자치라는 건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당사자끼리 해. 왜냐? 국가는 정확히 말하면 금융위원회는 간섭을 안 하니까 니끼리 해. 그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거든요. 니끼리 해. 그거거든요. 원칙이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은 요거 규정보다 니끼리 해라. 불리하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되셨죠?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그냥 요거 한번 보시고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지금은 기본 강의니까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나중에 문제 계속 풀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또 계속 나와요. 그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돼요. 한 번에 공부하시려면 머리 아파요. 그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돼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